안녕하세요. 초등 영어 지도사를 맡게 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초등 영어 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각 단계별로 이론과 또한 실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습하시면서 실제 수업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글로벌적인 소양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배우시게 될 것인데요. 이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학습하시고 또한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1강으로는요, 초등 영어 지도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말 유명한 분들이죠. 자, 율곡이이 선생과 아인슈타인 박사죠. 율곡이이 같은 경우는 천재 철학자 및 유학자, 그리고 정치자, 그리고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에요. 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천재 물리학자이며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을 개발하신 분이죠. 자,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율곡이이의 어머니는 신사임당이고요. 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이 아이는 학교 학습을 정말 따라하지 못한다. 혹은 전능아이다. 이런 판단을 받으면서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들의 경험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셨다는 거죠. 자, 간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집이 곧 대학이며 부모님은 교사이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셨을 때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생각할 때는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럼 과연 이것과의 연계성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곧 선생님으로서 내가 다른 아이들도 접하는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영어 지도사로서, 초등 영어 지도사로서 꿈을 가지시고 이 학습 과정을 배우시게 된 목표와 동기에는 여러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육아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과 다양한 이렇게 학습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구나. 혹은 나의 도움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학습자로서 학습을 진행하는 교육자로서의 꿈도 한번 가지실 수 있었겠죠. 또한 온오프라인형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목표 동기에 영향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자, 지자체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요즘에 정말 행해지는 많은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등을 통하여서도 학습자의 역할이란 또한 또 교육자의 역할이란 또한 본인이 이제 교육자로서 꿈을 가지고 일하시게 될 계기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또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경험도 또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보이지 않는 밑바탕이 베이스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단기간에 책을 읽어주는 활동, 혹은 신체놀이하는 활동, 정말 조카를 돌봐주는 그런 활동들, 혹은 옆집 아이와 내가 같이 한번 지낸 활동들. 이런 작은 사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지도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동기 기회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또 교육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동영상을 보신다거나 혹은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쇼츠라든지 부분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어, 다양한 학습에 대한 노하우 혹은 다양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들에 대한 진위성 부분이 논란이 되죠.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혹은 이것이 어떤 진위성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무분별한 소비가 있기에 검증된 자료의 사용 능력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서 제가 가진 노하우, 그간에 쌓은 초등학생들과 아이들과 영어 학습을 한 노하우, 또한 제가 과거에 또한 다양한 이제 해외에서 익힌 부분들을 영어 학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검증된 자료 안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 시대에, 과연 그럼 현 시대에 원하는 이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이 가져야 될 소양과 어떤 목표는 무엇일까요? 혹은 우리들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 혹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언어학습 또 영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것인데요. 자, 초등학교 영어학습 목표에 걸맞는 다양한 관점과 실용적인 학습의 습득을 통해서 영어 전문가로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단계에 맞춰서 초등학교 학습 안에서 이제 늘어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연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을 더욱더 학습하셔야 되고 또한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본 과정은 이론과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동영상을 보시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긴 합니다. 네, 어떤 학자가 무엇을 연구했다. 어떠한 논리로서 이렇게 된다. 용어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용어를 보시게 되면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 정말 그 다음 단계를 못할 것 같아. 혹은 이론만 공부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리를 하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과 그리고 재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론이란 것이 어떠한 밑바탕이 되는 베이스라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적용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한 학습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근본적인 목표 혹은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계획 전반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리 재료란 것은 즉 실제적인 사례 정말 아이들이 이 학생들에게는 언어적인 부분 듣기 말하기를 조금 더 나는 하고 싶다 라면 그것에 관련된 교수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실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께서는 실질적인 상황들을 검토하셔서 유동성을 가지시고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이론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유동성을 가지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그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학습자들에게도 혼란이 없고 또한 선생님들께도 혼란이 없을 만한 사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걸쳐서 이론과 실제 사례를 구성으로 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언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음성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네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phonology. 자,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phonology는 음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다. morphology라고 불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syntax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semantic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혹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소리가 나를 어떻게 통해 들리게 되는지, 각각의 그 단어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그 문장과 구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지 점점 커지는 형태로 문장으로 써 혹은 그 전체적인 문장 구의 의미로서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파닉스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이제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요. 언어의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수업에 들어갈 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이 용어들도 좀 잘 모르겠고 혹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어들도 잘 모르겠고 조금 난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마음을 편하게 풀으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가 단순히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행동적인 심리학자들의 이제 연구한 그런 행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언어학이 단순히 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이제 학습자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자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자, 이제 스키너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스키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어는 선천적인 기제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자, 주변 환경에 제공된 언어 모델, 조작적 조건화, 모방, 다양한 자극에 의해 반응할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강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보셨을 때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를 따라한다든지 혹은 선생님들의 언어를 따라한다든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에 제공된 이런 부분들로 강화가 된다는 거죠. 혹은 친구들이 뭐 나쁜 말들을 했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습득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언어학적으로 모방, 연습, 강화, 습관 형성과 연결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방은 이제 limitation이에요. 불리고요. 연습이란 건 이제 practice죠. 자, 강화는 reinforcement or feedback or success on succes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습관 형성이란 건 habit information과 연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모방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아이들이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연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연습해보기도 하는 부분. 강화라는 건 무엇이죠? 이제 조건적으로 이제 강사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 통해서 누굴 통해서 조금 더 배우고 하는 것들. 습관 형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혹은 아침에 인사를 할 때 hello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자,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이전 행동의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때는 이런 형태를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실 때도 이러한 형태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모호할지라도 대표적인 학자 혹은 조금 배워야 되는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선별을 해서 과정을 선별하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시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나랑 생각이 같은 학자는 이런 학자구나. 나는 이런 수업 방향으로 가고 싶어. 라고 본인의 수업 방향을 조금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언어적 정보라는 건요. linguistic input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연합, association을 하여 반복을 통해서 강화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 선생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 뭐 클린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교실이 끝나고 나서 우리 치우자라는 행동을 클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언어적인 정보가 인풋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클린업이라고 하시네? 그럼 치우는 것은 우리가 클린업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연합, association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주입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고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언어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뭐 감정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상생활, 특히 classroom instruction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말하시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인풋이 되면서 그것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학자죠.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하였죠. 이제 생득 이론인데요. 자연주의적 언어학 접근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또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언어에는 논리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자, 선천적인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기본적인 의문, 그리고 형태, 구문과 의미, 보편 문법의 원리에 대한 내재적 문법과 비교 과정을 통해 언어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서 보다시피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란 거 정말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논리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적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불완전한 언어 자료를 받아도 모국어의 문법을 습득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배우지 않아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자료를 받아도 모국어의 문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능에 관계없이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리고 언어 획득 체계 LAD는 사춘기 이전에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 또 이제 어떤 교육 환경을 통해서 반복적인 인풋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혹은 어떤 학자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인간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이다. 가만 내비둬라. 예를 들어, 그렇게 좀 이제 거세게 표현하자면, 그런 얘기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학자들마다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악하다. 혹은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학자들이 가진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학습할 때는 이런 형태를 보이더라. 언어를 학습할 때는 또 이러한 형태를 보이더라. 라는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관점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에게 적합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어적, 이론적 바탕의 적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행동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 혹은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 선생님의 다양한 미세한 표정과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아이들이 감지하고 있고 또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인지하시고 진행하실 때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또한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계획한 부분에서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언어를 따라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도 있고 또 이런 환경들도 고려하셔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 준비 및 운영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1강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조금 담아보긴 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이 다음 강들에서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학습 목표 및 내용 설정을 저희가 해야겠죠. 목표를 이제 설정하시고 어떻게 각각의 강의를 진행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전문 지식.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저와 간단하게 배우시겠지만은 또한 이제 더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부란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혹은 또 학생들을 직접 접하시면서 배우시는 경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소양을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변적인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이제 가정이 있으신 선생님 혹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신 조금 기성대 세대 분들께서는 조금 더 유연성이 있으시겠죠. 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학습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지만 교사의 역할은 또 광범위하거든요.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 어떤 순발력을 발휘하셔야 될지, 이제 사고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있었을 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태블릿을 통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 혹은 교실 구성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기타 마이크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등등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를 또 이제 유연성 있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요구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총체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같이 이제 봤다면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언어의 유창성이 조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해서 결석하는 학생들 혹은 요즘에 줌으로도 수업을 듣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실 것인가. 이런 유연성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닥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놓으시고 수업을 실제 진행하시면서 이제 배워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행동 및 언어 교정 능력이 이제 강사로서 필요하시게 되겠죠. 사회적으로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좀 제지를 하실지, 박습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또 따돌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이들마다 쟤랑 앉기 싫어요. 누구랑 쟤는 무슨 짓을 해요. 이렇게 고자질도 하고 그 학생을 좀 따돌리기도 하고 혹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학습을 이제 선생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지도자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자리를 떼어놓을 것인가, 혹은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수업이 끝나고 따로 상담을 하실지, 혹은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죠. 요즘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또 사랑이 필요할 때는 이제 사랑으로 이제 좀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이 좀 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정말 기계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매니저,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윤리적, 행동적 자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교사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용되는 언어 또한 정말 적합한 언어들을 사용해야겠고요.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정말 책을 착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것들이 과연 정말 아이들이 모방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적합할 것일까요? 혹은 복장이 정말 꾸깃꾸깃한 옷들을 입고 왔어요. 그럼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교사라는 것은 단순히 학습 진행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가장 가족 다음의 대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죠. 만약 이런 부분이 나는 학습이 됐다. 나는 엄마로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또 플러스 요인이 되시겠죠. 혹은 나는 좀 언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부분도 관리자로서 굉장한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원어민 강사라든지 혹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한 이제 미디어 수업이라든지
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많이 화두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 입력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모델을 제시하고 뭐 비주얼, 소리, 촉감 등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이 비주얼이란 건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뭐 사과를 갖고 오셨어요. 그럼 사과를 가지고 이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대치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대체적으로 플래시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코팅지에다가 그림이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접하기도 하죠. 혹은 이제 미디어 자료, 이북을 통해서 판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뤄지는 단계는 학습자의 습득 단계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언어 영역별 수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활동을 한 파닉스 학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스피킹 드릴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언어 영역별로 우리는 듣기에 조금 더 위주로 하는 수업. 우리는 월수금은 듣기 말하기 수업. 그 다음에 화목은 뭐 쓰기, 읽기 수업. 이렇게 뭐 구성을 하신다든지 수업 구성을 하실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기획하실 수 있겠죠. 혹은 그냥 코스북이라고 해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같이 혼합된 코스북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활동 수업이다. 조금 더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우리는 단발성을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음악, 체육, 스팀 등 각 주제별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적 유형으로 우리는 조금 더 손을 이용한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통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 eye hand coordination이죠. 그래서 EHC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눈과 손이 협응을 하는 그런 활동.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다. 혹은 수리 및 논리 또 대인간관계 지능 향상을 하고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춘 우리는 기능적인 유형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이다. 혹은 아이들이 우리는 수업을 자발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및 조별 발표를 할 것이다. 게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거는 보편적으로 언어 영역별 수업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언어 육창성과 더불어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또 아이들이 천재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개성이 다양하거든요. 아이들 개성을 조금 더 드높이고 싶으시다, 그걸 강조시키고 싶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업들도 같이 진행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회 정도 한다든지 혹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것을 믹스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표에 따라서 언어를 뭐 80% 정도 구성할 것이다. 나머지 20%는 돌아가면서 뭐 스팀 활동이라든지 수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발표회라든지 이렇게 구성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은 항상 다각도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활동 도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물 자료를 우리가 릴레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물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책에서 보는 이미지로 이것은 펜이야, 이것은 뭐 지우개야 이렇게 설명하시기보다 여기에서 보여진 것처럼 뭐 실질적인 사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롤플레이를 통해서 뭐 What is this? 그리고 묻고 답하고 하는 롤플레이 같은 경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자료, 비주얼, 플래시카드, 혹은 텍스트북, 워크시트, 지면 자료,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뭐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은 텍스트북과 워크시트 같은 경우이지만, 뭐 실질적인 사물 자료도 갖고 오셔서 활동을 하신다면, 이 수업은 조금 더 구성이 있네, 알차네, 뭐 교구가 있네,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됐다면, 이런 도구를 했다면, 과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혹은 이제 성찰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인풋을 했는데 어떠한 아웃풋이 나왔는지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정기 테스트나 퀴즈가 있겠고요. 자, 비형식적으로는 CCQS, 그 CCQ라고 불리죠. 그래서 Concept Check Question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해를 했는지를, 이해도를 묻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에 관찰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도 우리는 수업 내에 항상 비형식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합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케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발달 과정 체크 혹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또 학부모님들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초등 영어 지도사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어떠한 이론들이 있고 어떤 실질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배워나갈 부분인 건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강사로서 이제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고 어떤 운영 능력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또한 방향과 어떤 활동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러 가지를 뭐 한꺼번에 알려드리다 보니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정말 모르겠지만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에 대한 부분과 영어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이제 이론적인, 실질적인 이론이 가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전문 강사로서도 조금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